안녕하십니까. 도승환평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차 시험 과목을 어떻게 전략하면 좋은지 이번 2025년 2차 시험 대비 기본 강의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대한 이제 수험 전략인데요. 제 소개는 저는 이제 감정평가사 도승하이고요. 이제 현재 이 법학을 공부하면서 서울법학원에서 이제 감정평가 보상법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양력은 뭐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기본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이제 행정법과 개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행정법과 개별법을 같이 공부를 해서 합쳐서 이제 믹스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행정법을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개별법을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강의 경험과 수험생들의 이제 고충 사항을 고려해서 올해는 교재를 딱 2개로 이원화시켰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토지보상 행정법이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본서에는 행정법과 우리 3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수 행하는 법률과 부동산 가격 공시법, 그리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별 3법을 같이 집대성한 기본 성격의 교과서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이 미니 법전 및 서브노트는 우리가 실제 수험에 필요한 법률과 쟁점과 그리고 답안지에 써야 되는 분량으로 이 토지보상 행정법이라는 이 기본서를 잘 요약 정리해서 축약시켜서 한 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 법전 및 서브노트는 굉장히 얇은 단권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서로 어느 정도 공부가 진행이 되면서 이 서브 교재, 미니 법전 및 서브노트 교재를 많이 활용하신다면 금방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보상법규 합격 순서, 공부 학습 순서인데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그 양이 정말로 많습니다. 양이 정말로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부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쟁점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필수 쟁점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필수 쟁점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각각의 쟁점을 보기 전에 이렇게 숲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 숲을 보는 작업을 약 1주에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전체 흐름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A, B, C, D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 공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객관식은요, 눈으로 봐서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이걸 우리는 수동적 공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관식 시험은 능동적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눈으로 봐서 찍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봐서 찍었던 걸 종이를 치워버렸을 때 내가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식은 암기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A급, B급, C급, D급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만 하라 그러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A급 쟁점을 하겠죠. 자, 그럼 2개를 해라, 3개를 해라. 그럼 A급만 많이 하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험에 A급만 나오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C급도 나오고 D급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만 하세요, 2개만 하세요, 3개만 하세요 라고 했는데 A급만 보셨습니다. 근데 시험에 C급, D급이 나왔어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급, B급, C급, D급 다 보셔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확률적으로 A급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C급, D급은 확률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100개라고 치면은요, A급은 10개, 20개밖에 안 돼요. A, B급은요. 나머지 C, D급이 60개, 70개가 됩니다. 확률적으로 A, B급만 공부했을 때에는요, A, B급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지만 전체 C하고 D급을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합격할 확률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A하고 B급 중요한 것만 하셔도 되는 게 아니고 A, B, C, D 모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C급인데 양이 많아요. C급인데 양이 많아요. 출제가 어쩌다 한 번 되는데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놈이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놈을 모르고서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양이 많으면 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A급인데 양이 적어요. 외우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죠? 누구를 먼저 해야 돼요? 양이 많은 C급, D급을 먼저 암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요, A급, B급, C급, D급은요, 자, 중요한 쟁점 무조건 A급, C, D급으로 분류되는 중요도로 치면은 C, D급이지만 암기할 양이 많다, 먼저 공부해야 된다, 그런 애도 A급으로 같이 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의 A급, B급은요, 중요한 쟁점과 양이 많아서 미리미리 챙겨둬야 되는 쟁점, 예, 걔네들을 A, B급으로 정리를 합니다.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거,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지, 자, 기출 쟁점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A급 쟁점들을 모두 뽑습니다. 자, 그렇게 쟁점을 정리해서 표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기출 분석에 기초한 우선 쟁점 91입니다. 91개의 쟁점을 다 하셔야 돼요. 행정법, 개별법 쟁점을 모두 합치면 약 27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90개가 우리 기출 34회 분량을 통틀어서 자주 나왔던, 지금까지 나왔던 큰 틀에서의 주제 90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런 쟁점 정리가 바로 요 책에 미니 법점 및 서브 노트에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놈들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과 개별법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쟁점들 표를 전부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등급과 순서와 그리고 기출 회차까지 같이 비교해서 누가 중요한지 혼자서 스스로 찾아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미니 법점 및 서브 노트는요, 정말 시험에 필요한 분량과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핵심 내용으로만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읽기 어려운 법조문을 다 축약시켰습니다. 축약시켜서 중요한 포인트로 마치 1차 공부하듯이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잘 요약 정리해 놨고요. 각 조문에 중요한 판례들이 사이사이 있는데 그 중요한 판례들을 엄선해서 약 100개 정도 되는 판례만 구별해서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축약된 법조문과 판례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개별 법령의 준비는 끝난다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앞서 토지보상 행정법이라는 기본서가 있는데 그 기본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축약시켜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이 논점별로 또 중요도까지 다 표시를 해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중점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암기를 하시다가 서브노트에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토지보상 행정법 기본서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내용의 깊이를 더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보상법규라고 쓰고 행정법 및 개별법이라고 읽습니다. 자, 행정법이란 행정과 관련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공법을 다 묶어서 행정법이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행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이라는 것은 공법, 공익을 위한 여러 가지 법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총체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여러 가지 모아놓은 법들 중에서는 이제 헌법과 이제 행정법, 조직법, 자치법, 행정기본법, 절차법, 심판법, 소송법, 토지보상법, 부동산가격공시법, 감정평가사법,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행정법, 공법이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에 있는 모든 법입니다. 이렇게 많은 법을 어떻게 다 공부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미니 법점 및 서브노트에 우리 시험에 필요한 분량만큼만, 필요한 조문만 발제해서 모아놨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토지보상 행정법과 미니 법점 및 서브노트 두 권으로
전체 수험 기간 통틀어서 다른 거 전혀 안 봐도 되고요.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마무리하고 시험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강의 진행 방식은요. 우리가 처음 접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복습과 예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 전체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 기본 이론을 설명할 것이고요. 그러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사실관계의 기초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와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풍부하게 설명하도록 하려고 올해 강의에는 조금 더 기존 강의와는 다르게 새롭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기사항을 체크하고 분량을 조정하고 서브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체크함으로써 한 주에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다, 어떤 내용을 체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이 방법론을 마무리하여 한 주의 강의가 끝나면 그 주에 했던 강의는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인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요새는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실무, 이론, 법규 2차 과목은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과목들이에요. 처음 보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분량을 끊고 맺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는 이제 관리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관리반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반이라는 것은 이제 학습 길라잡이 이제 관리반인데요. 매주 어떤 것들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매주 혹은 뭐 2주에서 3주 단위로 분량을 드리고 그 분량을 잘 했는지 체크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이 방향으로 간다면 다시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할 건데요. 크게 보면 이제 또 이제 학습 방향 제시할 거고요. 이제 관리반 영역은 이제 2년 전부터 2021년도부터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했었고요. 이제 몇몇 수험생분들, 소수 인원의 수험생분들 토대로 해서 이제 공부 방법을 계속해서 지도를 했었습니다. 뭐 2주, 3주에 한 번씩 만나서. 자, 그 결과 2021년도에 이제 2명을 관리반 인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2023년에 이제 50명으로 이제 증대되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 기간은 이제 4월 기본 강의 때부터 내년 2차 시험 때까지 약 15개월 정도 될 것이고요. 이제 여기 합격 사례들 이제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원 유튜브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또 수석도 또 이제 2회 연속 또 수석 합격자가 또 저희 강의를 듣고 나왔었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일 열공 사례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기본 강의만 듣고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2달, 3달 시험 기본 강의 들으신 다음에 시험장 가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기본 강의만 듣고도 초시인데도 불구하고 51점을 받으신 분이 있고요. 초시인데도 불구하고 43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도 수업 때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했을 때 이렇게 점수가 나온 거거든요. 자, 말만 들었을 땐 되게 쉬워 보이지만 수업 시간에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강사들은 정해진 자료를 공부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최대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학습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저희 강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부 전략으로는요, 이제 유예생, 동차생 1차를 2회 이상 합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단연차,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사정에 맞는 공부 방법 잘 선택하셔가지고 집중했을 때 우리는 단기에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수험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네. 예전에는요, 자료도 없고
자료도 없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했어야 되고 또 이제 직장과 이제 가정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핑계 아닌 핑계지만 수험 기간이 좀 길었지만 하고 싶은 말은 자, 우리 시험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시험을 포기하고 떠나신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격해서 지금 업계에서 잘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기간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공부의 순서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 매일매일 해야 할 주제를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드리며 제가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